안녕하세요. 백만볼 미스테리 레츠 아빠입니다. 오늘은 90년대 중반에 일어난 끔찍한 붕괴 사고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1995년 6월 29일) 거대했던 이 건물은 단 몇 초 만에 잿더미로 변하게 됩니다. 건물 내부에 있던 1445명의 종업원과 고객들이 다치거나 사망했으며 집계된 사망자는 502명, 부상자는 937명, 실종자는 6명이라는 희대의 건물 붕괴 사고. 어쩌면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저는 당시 이제 막 국민학교에 입학한 꼬맹이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저의 부모님 역시 삼풍백화점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지내던 분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뉴스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고 일주일, 아니 한 달이 넘도록 삼풍백화점 사고에 대한 소식을 뉴스마다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재산 피해만 2,700억에 달하는 금액이었으니 지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의 재산 피해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이니 뉴스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이슈로 연일 보도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붕괴된 잿더미 속에서 자신의 소변을 마셔가면서 구조를 기다렸던 분도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부실공사에 대한 건물 규제가 까다로워진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자재를 빼돌리는 수법과 자재의 품질을 낮추는 것으로 유통하면서 마진을 뒤로 챙기는 수법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규제하지 못한다면 언젠가 반드시 공공 분양된 아파트가 붕괴되었다는 소식을 머지않아 듣게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삼풍백화점의 붕괴 사고 과연 막을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삼풍백화점은 처음부터 무허가 건물이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9년 삼풍아파트가 완공된 후 삼풍건설은 그 앞에 남은 땅에 상가나 다른 건물을 짓고자 공사를 시작하였지만 무허가 공사에 제재를 받고 중단하게 되는데요. 애초에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아파트형 부지였기 때문에 이들은 서초구청 공무원들에게 삼풍백화점 B동 스포츠센터 이용권을 뇌물로 건네며 용도 변경을 받아내게 됩니다. 1987년 삼풍백화점 설계 시점에서 삼풍랜드라는 명칭으로 서초동 삼풍아파트 종합상가로 계획 당시에는 지상 4층, 지하 4층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거의 다 지어질 무렵 삼풍건설 산업의 회장은 당시 건설을 백화점으로 변경하기를 요구합니다. 건물의 건축을 맡고 있던 건설사는 백화점으로 용도가 바뀌게 되면 건물의 구조가 많이 바뀌어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했지만 삼풍건설의 회장은 해당 건설사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자신의 자회사인 삼풍건설 산업에게 이를 지시하게 되는데요. 또한 건축 법률상 건물 사용 용도에 의해 구조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구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백화점 설계 당시 이를 무시하며 설계와 공사가 강행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백화점은 준공 검사마저도 무시한 채 가사용 승인만으로 개점을 하게 되고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준공 승인을 받으며 1994년 10월 기초공사인 지하 1층을 구조 변경하며 공사를 하고 1994년 11월에는 위법 건축물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백화점은 무량판 공법이라 불리는 건물로 설계하며 완공한 백화점 건물이었습니다. 초기의 건물은 문제가 없었지만 용도가 바뀐 다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백화점은 우선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벽과 기둥을 없애게 됩니다. 벽과 기둥이 건물의 하중을 받아줘야 하지만 공간 확보를 위해 받아줄 기둥을 없앤 것이죠. 건축 당시 기둥의 굵기 또한 얇아졌다고 하는데 4층과 5층의 20개의 기둥 가운데 8개는 800mm로 그 안에는 철근이 16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8개의 기둥이 설계 과정을 거치면서 지름이 600mm로 기둥의 사이즈가 줄어들고 철근의 개수도 8개로 줄어들며 이러한 방식으로 에스컬레이터의 방화벽을 설치하기 위해 기둥의 4분의 1을 잘라버리게 됩니다. 원래는 바닥과 기둥을 연결하고 기둥이 옥상을 뚫고 나온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L자형 철근을 사용해야 하지만 삼풍은 비용을 문제 삼아 일자형 철근을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바닥까지 연결할 수가 없게 되었고 기둥이 바닥을 뚫고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물 붕괴 시점에서는 한순간에 바닥까지 주저하는 것은 이 철근의 변경이 컸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삼풍백화점은 원래 4층까지만 설계를 하였지만 원래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던 건설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5층으로 무리한 확장 공사를 강행하게 됩니다. 정부 기관의 허가 없이 불법 증축을 강행하였고 이것으로 인해 밑에서 받아야 하는 하중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5층을 키즈랜드로 만들 계획이었지만 백화점 용도에는 맞지 않다는 이유로 식당가로 불법 변경하였으며 5층과 4층 사이에 배수로가 설치되면서 콘크리트도 추가되고 이에 아래층의 하중은 더욱더 커지게 되죠. 여기에 온도를 깔기도 하며 무거운 벽돌 정원, 대형 냉장고 등 무게만 가중시키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불법 구조 변경의 증축으로 인해 원래 받아야 할 하중의 3배에서 4배가 넘어버리게 된 백화점은 붕괴 당시 단 7초 만에 9층이 주저앉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식당가의 무게는 1톤 트럭이 1200대 이상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는데요. 삼풍백화점의 붕괴 원인에는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냉각탑입니다. 원래 옥상의 슬라브는 6cm의 두께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방수 처리를 하면서 9cm를 더 두껍게 하였고 냉각탑 또한 원래는 지하에 있어야 하지만 공간 확보를 핑계로 옥상에 설치하게 됩니다. 건물의 구조를 감안하지 않고 설치하는 바람에 1제곱미터당 610kg의 하중이 추가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리하여 건물 전체에 냉각탑의 진동이 울리게 되는데요. 개장 초기부터 미세한 진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 냉각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주변 아파트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 냉각탑을 무리하게 옮기게 되는데요. 원래는 크레인으로 들어서 옮겨야 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서 냉각탑을 옮길 때 굴림대에 싣고 반대쪽으로 디귿자 형태로 밀고 가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것으로 옥상 전체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옥상 바닥에는 이미 한계를 초과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삼풍백화점은 처음부터 무너질 것이 예정된 건물이었다라고 합니다. 백화점이 건축되던 80년대 후반 1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건설에 따른 자전한 파동으로 인해 중국산 시멘트와 콘크리트 배합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실 시공의 모습은
붕괴 이후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맥없이 꺾여버린 콘크리트 기둥을 보고 알 수 있었는데요. 1993년 삼풍백화점 옆에 레포츠 센터 2층에 있던 금융동 당시의 한미조선은행을 1층으로 옮기고 내부 공사 후 삼풍문고라는 이름의 서점을 입점하여 1994년 1월 5일 영업을 하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책 무게로 인해 레포츠 센터와 중앙홀 지역에 균열이 발생하고 1995년 사고 때까지 1년간 균열이 지속되어 결국 95년 3월 2일 서점을 철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생긴 균열은 멈출 수 없었고 중앙홀과 스포츠센터 건물의 균열과 뼈대에 구부러짐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백화점 전체가 기울어집니다. 1995년 4월에는 5층 북관 식당가 전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5월부터는 이 균열에서 모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바닥은 주저앉기까지 하고 건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실 시공을 지적하기도 하였는데요. 사고 당일 9시에는 식당가의 일부에서 바닥이 돌출되는 부분이 2cm 정도가 생겼고 천장에 내려앉으며 5층의 기둥에는 균열이 20cm나 발견되기도 하였으며 9시 40분에는 백화점 측이 직접 바닥 침하 현상을 확인하였으며 결국 식당은 휴업에 들어가게 되죠. 식당가들 사이에서는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며 천장이 가라앉기도 하고 10시에는 4층 상품 의류부 직원 역시 4층과 5층에서 뚝뚝 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진동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오전 11시경 건축과 간부는 5층 현장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1시간 후 식당과 냉면집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고 바닥에 내려앉아 결국 5층 전체의 풀입 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백화점은 12시쯤 설계감리 회사에 연락하기도 하였고 옥상의 에어컨과 5층 입주업체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하였고 옥상에는 펀칭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설계감리 회사가 도착한 다음 대책 회의가 열렸으나 이때는 이미 붕괴가 시작되기 약 2시간 전이었습니다. 회의에서 건물 점검 결과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하였고 백화점 영업 중단 및 고객들을 대피시키라는 지시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매장 폐쇄 여부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회의에서는 구조기술사가 신공법으로 보수를 하면은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치마는 현재 멈추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결국 영업을 중단하는 것은 보류하고 영업을 하면서 보수 공사를 하자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조짐을 크게 보이지만 영업을 지속하던 상품백화점 중앙홀 2층 행사장을 모두 스포츠센터 1층으로 옮긴 뒤 2층을 통행 금지시키는데요. 하지만 오후 5시 40분 임원실에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오게 됩니다. 이미 붕괴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보고였죠. 하지만 경영진은 보수에 대해서만 계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었고 이들이 미리 빠져나갔다고 알려져 있지만 무너진 곳은 A동이었고 경영진은 B동에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붕괴 16분 전 5시 41분 백화점은 치마가 더욱 가속화되었고 중앙홀 또한 가속도가 붙게 되었는데요. 중앙홀과 백화점 2층에 있던 손님들은 이상을 느끼고 일부 대피하였으나 나머지 손님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쇼핑에 열중하고 있었죠. 사태
사태가 심각해지자 중앙홀 1층의 통행과 영업을 중지, 2층 또한 중지하였지만 이윤을 위해 백화점 1층과 2층은 영업을 지속하게 됩니다. 삼풍 측은 치마를 막기 위해 백화점 사각 구간에 뼈대를 세워 간신히 치마는 막지만 1층 치마가 멈추자 5층의 천장이 무너졌고 결국 1층과 5층, 지하 1층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게 되죠. 백화점 매장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손님과 종업원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5시 50분부터는 경영진의 지시가 아닌 백화점 직원들로부터 대피하라는 고함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영문도 모른 채 대피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하에 있는 손님들은 대부분 이러한 소리를 듣지 못해 대피하지 못하게 되죠. 오후 5시 57분 5층 바닥에 가장 부실했던 기둥 2개가 무너져 내리고 그 기둥이 옥상을 잡아당기게 되며 붕괴는 시작됩니다. 가장 얇았던 5층의 바닥과 천장이 동시에 무너지며 5층의 잔해와 콘크리트가 아래층을 차례대로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불과 20초 만에 지상 5층부터 지하 4층까지 완전 매몰이 됩니다. 그 속에 있던 약 1,500여 명의 사람들은 잔해에 묻히게 되는데 희뿌연 먼지와 함께 회오리 바람 그리고 갑작스런 건물 붕괴로 인해 그 주변을 지나고 있던 시민들 우면로를 비롯해 서울 고등법원까지 건물에 파편이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보였다고 하는데요. 백화점 붕괴 후 B동의 슈퍼마켓 계산대를 털거나 A동의 잔해 속에서 피해자들의 소지품 또는 매몰된 상품을 훔치는가 하면 당시 서초경찰서에 절도로 입건된 사람들만 400여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 겨우 17만원짜리 바지를 10벌이나 껴입어 가면서 물건을 훔치던 사람이 하는 말은 추워서 입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회장의 인터뷰는 왜곡되어 보도되었고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996년 8월 23일 대법원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되고 삼풍백화점 측으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추징금 300만원과 징역 10개월이 확정되죠. 다른 경영진들 역시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출소한 삼풍의 회장은 자택에서 지병의 악화로 81세로 별세하게 됩니다. 삼풍백화점의 붕괴 사고 이후 지어지는 백화점들의 식당가나 무게가 나가는 시설물은 전부 저층에 설치하게 되는 사회적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삼풍백화점의 자리에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9.11 테러의 사례를 보면 해당 건물이 무너진 자리에는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는 점에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비록 슬픔을 다같이 가져갈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 기업의 그릇된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안타까운 죽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사고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새롭게 지어질 건물들은 부실한 공사가 없어 모 건설사의 아파트 건축 현장처럼 무너지는 일이 없이 안전한 집과 건물에서 지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백만불 미스테리 레츠 아빠였습니다.